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업 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쭉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출력문에 대한 내용을 제일 처음에 나갔고요. 그래서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수 있고, 출력을 하는 위치는 터미널, 콘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터미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시커먼 창 있죠. 여기다 출력을 하죠. 출력을 할 때 괄호 안에다가 값을 넣는데, 쌍따옴표를 감싸줘야 문자고, 쌍따옴표를 감싸지 않으면 숫자 또는 쌍따옴표를 감싸지 않은 문자는 변수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변수라는 건 값을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그 동일한 값을 다시 취할 수 있도록 그릇 같은 데다 저장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장하는 그릇 역할을 하는 게 변수고요. 변수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말 그대로 저장되어지는 정보, 데이터가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변하니까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변수의 반대말은 상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출력이 있으면 입력이 있었죠.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를 출력이라고 하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보여달라고 해야 여기다가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한테 이제 데이터를 넣어줄 수도 있다. 그게 입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inpu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그때 input에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입력을 할 때 사용자에게 뭘 입력할지 안내 문구 같은 거 여기다 적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 자,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이 여기로 바뀌어서 들어온다 그랬죠? 다시요. 자, 참고로 요거 코드 실행하는 법 안 까먹으셨죠? 요거 좌측 다시 우측 상단에 재생 버튼을 누르시거나 단축키로는 컨트롤 F5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AAA라고 적으면 제가 입력한 이 AAA라는 값이 여기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숫자, 문자 모두 다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문자로 받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1을 이렇게 입력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1을 입력한다 하더라도 이거 숫자 1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죠. 이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입력한 값은 저장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씁니다. 출력할 때 유용한 것 중에 하나, 포맷이죠. 그래서 원하는 포맷을 만들어 놓고 특정 값 부분만 비워놓은 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변수나 특정 값을 대입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프린트랑 인풋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프로그램이 소통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같이 살펴봤었고요. 입력할 때 요거 하나 더, 스플릿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플릿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값을 공백을 이용해서, 그죠? 10, 20, 30 이런 식으로 공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각각의 공백으로 구분된 3개의 데이터가 이 3개의 변수의 순서대로 대입이 됩니다. 역시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A 땡땡, B 땡땡, C 땡땡, 포맷 차례대로 A, B, C 이렇게 해주면 실제 A, B 값, C 값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입력을 받을 수도 있다. 꼭 공백이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만약에 내가 컴마를 이용해서 구분하고 싶다. 그럼 이 스플릿 괄호 안에다가 구분하고 싶은 문자를 적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 컴마를 기준으로 잘라서 이렇게 넣어줘요. 그럴 땐 입력을 할 때 10, 이제 공백이 아니라 컴마 20, 컴마 30. 이 정도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입력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형변환이라는 거 알아봤었죠? 숫자를 우리가 문자로 바꿔야 될 때도 있고, 문자를 숫자로 바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단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면 우리가 인풋을 이용해서 숫자를 2개 받아줄 때요, 그죠? 저장을 해줄 수 있고요. 2개의 숫자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두 수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요거 플러스 요거는 요거, 그래서 너밀과 너밀을 차례대로 넣어주면 여기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는 실제 2개의 합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너밀과 너밀을 더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요 위에 거 잠깐 주석 처리합니다. 숫자 1을 10 넣고 숫자 1을 20 넣으면 결과는 30이 나와야 되는데 102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숫자 연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2개가 문자 취급이 돼서 붙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숫자 처리하려면 얘네들을 문자가 아닌 진짜 숫자로 바꿔줘야 되고, 숫자로 바꾸는 방법은 앞에 int를 이렇게 이용해서 감싸주면 된다.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문자로 된 숫자가 보이면 우리가 int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 숫자로 바꿀 수가 있다. 됐죠? 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이제 숫자인데 이거를 문자처럼 바꾸는 방법이죠. 이때는 요 str 숫자를 넣어주면 숫자가 이제 문자로 바뀐다. 요거는 바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1 플러스 1은
숫자 두 개 더하면 2가 나올 텐데, 얘를 str로 이렇게 둘 다 감싸주시면 이 두 일이 모두 문자 1이 되면서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1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형변환 인풋에 의해서 들어온 값을 숫자 처리해서 잘 사용하시려면 형변환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 자, 연산자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는데, 교재에도 보시면 연산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비트 연산자, 그 밖에 기타 연산자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보셔도 됩니다. 아주 나중에 보셔도 무방한 것들이에요. 이런 거 괜히 공부한다고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더 중요한 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비교 연산. 연산이니까 산술연산, 비교연산 둘 다 같이 살펴볼게요. 산술연산은 더하기, 그렇죠? 플러스 기호, 빼기, 마이너스 기호, 곱하기는 별표, 에스터리크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리고 슬래시, 나누기. 슬래시 두 번 하면 똑같이 나누기인데, 얘는 소수점 있는 거, 얘는 소수점 없는 거. 퍼센트는 나머지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에스터리크를 두 번 쓰면 제곱, 거듭 제곱. 산술연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비교연산은 크다, 작다, 꺽쇠를 이용하고요. 그죠? 그리고 크다, 작다 중에서도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도 있죠. 대상수를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 그리고 같다라는 의미는 이꼴 두 개죠. 이꼴 하나는 대입연산자가 이미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같지 않다라는 의미는 앞에 이꼴 앞에 대문자, 그러니까 그 느낌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산자가 있었죠. 그래서 산술연산자야 뭐 워낙 직관적이니까 넘어가고요. 비교연산자 같은 경우가 이런 식을 하나, 비교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비교식은 뭘로 귀결이 된다? 참거짓으로 귀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내밀면 컴퓨터가 이걸 계산해 준다 그랬는데, 맞는 말을 내밀었기 때문에 맞다고 판별을 해주고, 틀린 걸 내밀면 틀렸다고 판별을 해준다. 그리고 어떤 값으로 그걸 알려준다? 논리값이라는, 또는 진리값이라고 하고요. 참거짓 의미하는 true와 false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논리값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다, 틀리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틀린 거니까 false가 나옵니다. 출력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대로 맞는 말을 할 땐 true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비교 연산을 하면 우리는 참거짓, 맞다, 틀리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변수 하나 넣어가지고 A의 값에 따라서 얘의 값이 참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거짓이 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들어간 비교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A의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에다 3을 넣으면 A는 이 조건을 만족하죠.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요. 1을 넣어주면 A는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다?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 하죠. 그래서 if문 해주시고 여기에 조건 스윙코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조건문은 내가 어떤 코드를 내가 원할 때만 실행시키고 싶다 라고 할 때 쓰게 되죠. 내가 원할 때라는 건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됐을 때만 실행시키겠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표현 자체도 되게 직관적인 게 if가 만약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어떠어떠한 조건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아주 쉬운 문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데 조건은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만들 때는 내가 현재 표현하고 싶은 조건을 생각을 하고요. 조건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이 3 각각의 조건을 하나씩 if문으로 만들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예시로 날씨를 들었었죠. 날씨. 그래서 weather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값을 하나 넣어주는 거죠. 자, 근데 1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날씨가 숫자 1이라고 값이 들어가 있으면 B인 거고 2로 되어 있으면 맑음, 3으로 되어 있으면 무음. 자, if문을 하기에 앞서서 자, weather가 1이다 그러면 B가 오고 있다는 얘기죠. weather가 2다 2다 그러면 맑음이라는 얘기, 3이다 그러면 눈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weather라는 변수 값에 따라서 우리가 날씨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비가 올 때만 출력하고 싶은 코드가 있다. 얘는 무조건 실행이 될 텐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 만약에 비가 온다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weather의 값이 1이라면이죠. 그래서 weather의 값이 1이라면 1과 같다면 실행해라. 자, 조건이 두 개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조건 하나당 if문 하나예요. 이렇게 짤 수가 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작동시키고 싶은 코드가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제각각 실행될 조건들이 있는 거죠. 무작정 실행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조건문을 할 때 반드시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하나.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이 조건이 만족됐을 때 실행돼야 되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린트 코드죠. 반드시 들여쓰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몇 칸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2칸 내지는 4칸
4칸을 권장드리고 탭을 누르시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붙어있을 때 탭을 누르시면 들여쓰기가 되고요. 반드시 해줘야 되고 2줄 이상 코드를 2줄 이상 여기 포함을 시키고 싶을 때 이걸 이렇게 잘라서 2줄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얘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안 들어가면 이 조건에 영향을 받는 코드는 요거밖에 안 되고 얘는 영향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이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고요.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줄이 맞아야 돼요. 삐뚤삐뚤하게 하면은 에러가 나요.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되짚어봤어요. 일주일 지나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실까봐 쭉 천천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이 어느 정도 기억이 이제 나신다라고 하면 바로 이어서 이 조건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주석 처리하고요. 다 주석 처리할게요. 자, 이제 다른 예제로 조건문을 볼 건데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10살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초등학생이죠. 20살이면 대학생이죠. 자, 대학생을 이제 성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가지고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유치원 다니는 나이는 몇 살이 되겠습니까? 에이지가 7살인가? 8살? 8, 9, 10, 11, 12, 13 7살까지 유치원생이죠. 그래서 나이가 8 미만이면 유치원생이라고 출력을 해야겠죠.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8살 미만이라면 유치원이라고 출력을 해라. 초등학교는 나이가 14 미만이면 또 초등학생이죠. 자, 실행을 해봅니다. 자, 20이니까 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죠. 그러면은 제가 7살로 해볼게요. 7살이면 유치원생입니다. 자, 유치원도 나오긴 하는데 초등학교도 나와버리죠, 이거. 그래서 조건을 따질 때 우리 세심하게 따져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14살보다 적다고 무조건 초등학생이라고 보면 안 돼요. 왜? 7살도 14살 미만에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판단하려면 14보다는 작은지를 따진 다음에 7살보다 큰지를 또 따져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요거 따져가지고 바로 초등학교라고 결론 짓기보다는 어떻게 해라? 한 번 더 따져야 됩니다. a가 7보다 큰지를 따져야 돼요. 요렇게 해야 제대로 초등학생임을 판별할 수 있겠죠. 자, 요것도 만들 때 if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따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요게 맞아야 요 밑에 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또 요거 맞아야 최종적으로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요게 맞아도 요게 안 맞으면 실행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하나 더 걸어줘야 유치원만 나오고 초등학생이 안 나오죠. 자, 만약에 중학교도 한번 따져볼게요. 요거 역시 조건을 이용해서 a가 10, 14, 15, 16, 17보다 작으면 중학교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뚜렷다는 사실 아시겠죠? 17보다 작은 거에는 초등학교도 유치원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a가 뭐보다 커야 된다? 13보다 커야 된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까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자 보시면 근데 이게 되게 사람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유치원생인지를 아닌지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치원생 이미 뭐 결정이 나면, 그죠? 요 밑에 거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유치원이면서 초등학교 다닐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만약 유치원생이 아니다, 나이가 8살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실행 안 되겠죠. 그럼 위에서 유치원생이 아님이 판별이 됐는데 여기서 이거 유치원생이 아니냐는 걸 또 이거 묻고 있잖아요. 다시 여기서 8살 미만이 아님이 판별이 돼서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위에서 따졌던 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근데 이 if문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했던 내용이랑 밑에서 했던 내용이랑 연관이 없습니다. 사람 생각할 때 유치원생이 결정이 되면 이거 안 해도 되고, 아니라고 하면은 이 조건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했던 걸 밑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a가 7이면 여기 딱 결론이 나잖아요. 유치원생 딱 하고 정리하면 돼요. 근데 컴퓨터가 이거 다 실행합니다. 만약에 제가 17이라고 해주면 이거 포함이 안 되잖아요. 17이면 당연히 유치원생 아니죠. 여기서 유치원생 아님이 판별이 났는데 여기서 또 이 나이를 7살보다 큰지를 또 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기서 따졌잖아요. 7살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났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또 물어보고 있죠.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if문만 가지고는 우리가 좀 코드를 짜기가 좀 불편하다 이거죠. 왜냐면 위에서 했던 걸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따진 조건을 밑에서 안 따지려면 위에서 했던 내용을 밑에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 이프문과 이 이프문이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EL이라는 걸 붙여주면 돼요. 엘리프라는 구문이 되는데, 자, 이 엘리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요 조건이 만족하면 요거 실행하고 끝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이 밑에 거 있죠. 얘가 실행되면 얘는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 하나가 결정이 되면은 그 조건에 맞는 코드를 실행시키고 끝납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유치원생님이 결정이 나면 초등학교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행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이 중에 하나만 실행을 하는 거고, 연결 안 하고 if를 따로 쓰게 되면 얘 실행 따로, 얘 실행 따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유치원생 이미 결정이 나도 이 작업을 또 해요. 컴퓨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게 만족하면 여기 실행되고 끝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제 여기 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이거 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만약에 에이지가 7보다 커서 8, 9, 10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8보다 작으면은 여기서 딱 걸려서 끝날 테니까 이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위에서 따진 조건을 밑에서 또 다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if문 두 개를 EL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if문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도 이제 elif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주면, 자,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요거 따져봤을 때 여기 맞으면 이거 실행되고 끝나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맞아서 실행되면 끝나고 여기는 더 이상 실행되지 않습니다.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닐 때 이제 요거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요거 내려왔다라는 거는 에이지가 14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어볼 필요 없죠. 14보다 작으면 여기서 걸려서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쵸? 그래서 한번 다시 7살로 바꿔볼게요. 유치원생 한 명, 그러니까 한 번만 나옵니다. 이전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연결하지 않고 진행을 했을 때는 다 나오죠. 얘가 실행된 거랑 상관없이 얘도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도 무조건 실행이 되니까 이 조건에 다 해당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하나 결정이 나는 순간 우리의 목적은 달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유치원 딱 결정되는 순간 더 이상 밑에 거 진행을 안 하잖아요. 한 13 정도로 했을 때 초등학생이죠. 위의 버전은 일단 얘는 그냥 조건 만족을 못하니까 실행을 안 한 거고, 이 두 개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실행해버리죠. 근데 이 밑에 거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 게 만족을 안 하잖아요. 13이면 유치원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그럼 그제서 이제 밑에 거 실행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14보다 작은 경우 포함이 되죠. 그럼 결정 났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밑에는 안 내려가고. 자, 이런 작동 원리가 있고요.
보시면은 그러면 이게 언제 쓰이는 것이다? 여러 개의 조건을 분기 처리할 때. 더 쉽게는 다자택일 구조를 만들 때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만 실행돼요. 조건이 되게 많잖아요. 유치원일 조건, 초등학생일 조건, 중학교일 조건, 그죠? 조건이 되게 많은데 하나의 조건이 결정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하고 싶을 때 만들 수 있는 구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뭐 유치원생이냐 초등학생이냐 이거는 무조건 두 개 같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만들 때 엘리프를 이용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죠. 현실 세계에서 다자택일 구조는 되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당장 생각나는 게 뭐 갈림길 같은 게 삼거리 같은 게 있을 때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런 삼거리 있을 때 좌회전하면서 그 직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셋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도 뭐 다자택일 구조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조건 중에 그 조건이 두 개 이상 동시에 실현될 일이 없을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고등학교 20보다 작으면 되죠? 여기서는 16보다 큰 걸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16보다 작으면 어차피 여기서 끊길 테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무조건 에이지가 16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보다 작은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인. 성인은 에이지가 20보다 크면 이제 성인이죠. 크거나 같을 때 20세 이상 성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5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요건 지울게요. 그래서 제 23살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성인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요거 딱 봤을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이 5가지 중에 사람은 하나를 이렇게 좀 거치잖아요. 무조건 거치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물론 이제 미취학 아동도 있겠지만 그건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5단계를 무조건 거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놓고 보니까 이것도 거쳤고 이것도 거쳤고 이것도 거쳤고 이것도 거쳤대요. 그럼 무조건 이 사람은 성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유치원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인임이 100% 확실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따져봤는데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게 없다. 남은 경우의 수는 무조건 딱 하나, 이제 성인인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거 에이지가 20보다 큰 이게 성인 조건인데 성인일 조건을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면 4개 아니면 무조건 성인이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지워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LG라는 걸로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위에 4개의 조건을 따져보고요. 4개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조건은 다 여기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잖아요. 조건 1부터 4가 모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다 여기서 처리를 한다.